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각할 수 있는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차량 충돌 사고 현장인데요. 네, 운전 중에 핸들에 가슴을 강하게 부딪힌 32세 남성 환자의 응급 상황입니다. 네, 둔상 흉부 외상이죠. 특히 저희 응급구조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요, 이게 복잡한 외상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그러니까 심낭 눌림증, 심낭 압전이라고도 하죠. 네, 심낭압전. 이 심낭압전의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징후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환자 현장에 저희가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의식이 혼미했어요. 아, 의식부터 좀 안 좋았군요. 네, 그리고 호흡은 분당 30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얕았죠. 30회면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맥박도 분당 140회로 약하고 빨랐고요. 혈압은 80에 60,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피부 상태도 봤는데 창백하고 차갑고 또 축축했습니다. 땀에 젖은 듯이. 네, 응급구조가 공부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초기 정보만 딱 봐도 이거 심각한 쇼크 상태다.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쇼크의 전형적인 징후들이 다 보이네요. 그럼 신체 검진에서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목에 있는 정맥, 경정맥이 눈에 띄게 확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아, JVD 말씀이시군요. 네, 경정맥 팽창, JVD.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봤는데 소리가 뭐랄까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먹먹하게. 심음이 약하게 들렸다. 근데 또 이상한 건 폐 소리는 괜찮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양쪽 폐에서 들리는 호흡음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 보세요. 저혈압, 그리고 목정맥 팽창, 또 약하게 들리는 심장 소리.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장 눌림증의 아주 고전적인 징후, 백의 삼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백의 삼징? 그 유명한 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환자가 겪은 외상 기전, 즉 둔상 흉부 외상이라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상적인 폐음, 이걸 종합하면요. 긴장성 기흉이나 피가 많이 고인 대량 혈융보다는 심장 눌림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폐는 괜찮은데 심장 주변에 문제가 생긴 거다. 네, 정확합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낭 안에 갑자기 피가 확 차오르면서 심장이 제대로 늘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폐쇄성 쇼크 상태입니다. 아, 폐음이 정상이니까 폐 문제는 아니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 쪽을 더 의심해야 하는 단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함정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여러분이 이 현장에 딱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뭘 제일 먼저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최우선은요, 신속하게 초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도, 호흡, 순환, 빠르게 확인해야죠. 그리고 교통사고니까 당연히 경추 손상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보호해야 하고요. 네, 경추보호 중요하죠. 일단 산소 주고 라인부터 잡는군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해요. 심장놀림증은 병원 밖에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피를 빼줘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 현장 처치 최소화, 그리고 신속 기송, 로드 앤드 고입니다. 현장에서 시간 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로드 앤드 고. 그런데 보통 쇼크 환자면 수액을 막 빨리 많이 주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가 보네요. 이걸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심장 눌림증은 그 원인이 혈액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심장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제대로 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 압력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통이 찌그러져 있는데 거기에 물만 계속 붓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해요. 수행요법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 전부하라고 하죠. 이걸 살짝 늘려서 혈압을 아주 잠깐이라도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버티기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정지액을 한 250ml 정도만 빠르게 주입, 볼루스로 주면서 환자 반응, 혈압이나 의식 변화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50ml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반응이 좀 있으면 조심스럽게 소량, 다 합쳐서 500에서 1000ml 범위 내에서 추가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무작정 많이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과도한 수액은 오히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일으키거나 피가 잘 안 멎는 응고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압력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제한적인 수행요법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호흡이 좀 불안정해 보이면요. BVM, 백밸브 마스크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양압환기, 그러니까 BVM으로 억지로 숨을 불어넣는 건 가슴 안의 압력, 흉곽 내 압력을 높이게 돼요. 아,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피, 정맥 환류가 더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짜내는 피의 양, 심박 출량이 떨어져서 쇼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와, 이것도 함정이네요.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네,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환자가 스스로 숨 쉬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소만 잘 주고요. 근데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BVM 사용이나 기도 삽관이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한의 압력과 용적으로 분당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만 부드럽게 가슴이 살짝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살살 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호기말 양압 PEP라고 하죠. 이건 가능하면 안 쓰거나 최소화해야 하고요. 기도 삽관 약물도 케타민처럼 혈압에 영향이 적은 걸 쓰는 게 좋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 모니터링하면서 35에서 45 mmHg 사이로 유지하고 절대 과환기시키면 안 됩니다. 주의할 게 정말 많네요. 이송 중에도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겠어요. 어떤 위험 신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계속 봐야죠.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산소 포화도 변화를 놓치면 안 되고 심전도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특히 심전도에서 QRS파 전압이 점점 낮아지거나 로우 볼테지 아니면 심장 박동마다 QRS파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는 전기적 교대맥, 일렉트리컬 얼터넌스 같은 게 보이는지 잘 봐야 돼요. 전기적 교대맥? 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혈압이 더 뚝 떨어지거나 의식이 확 나빠진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장성 기흉이라든지. 아, 기흉이 같이 있을 수도 있군요. 그럼요. 그럴 땐 즉시 바늘로 가슴 감압술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대량 혈흉이나 드물지만 심장 근육 자체가 찢어지는 심근 파열 같은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동반됐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빨리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해야 한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수액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양압 환기를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환자를 무맥성 전기활동, PEA 심정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걸 꼭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경고 말씀이십니다. 잘못된 처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둔상 흉부 외상 환자에게서 저혈압, 목정맥 팽창, 그리고 약하게 들리는 심장 소리, 이 백의 삼징이 보이고 또 폐소리는 비교적 깨끗하다면 심장 눌림증을 강력히 의심해야죠. 네, 그럴 때 응급구조사 여러분의 역할은 이를 빨리 알아채고 고농도 산소를 주고 혈압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수액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소한의 현장 처치 후에 결정적인 치료, 그러니까 심낭 천자술이나 개흉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옮기는 것, 신속한 이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게 심장 자체의 기능 문제라기보다는 심장을 둘러싼 압력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처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결정적 치료를 받을 때까지 그저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해요. 시간을 벌어준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처치로 이송을 늦추거나 아까 말한 양압 환기나 과다 수액처럼 오히려 상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을 피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정말 결정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급구조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심장눌림증의 징후가 사실 때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숙련된 구조사가 휴대용 초음파, 포커스라고 하죠. 이걸 쓸 수 있다면 이런 외상 환자를 진단하면 정확도나 처치 결정 속도에 과연 어떤 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얘기 나눠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